최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이제는 초겨울로 들어가는 그런 초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아침 기온이 좀 전까지만 해도 영상 8도였는데 이제 조금 이제 햇볕이 나오고 해서 실내 온도가 한 12도까지 올라갔네요. 아이고, 이동준님 반갑습니다. 이동준님 오늘 동대구역 광장으로 좀 나오세요. 네, 2시부터 제5차 태극기 집회,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와서 좀 같이 동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준님. 자, 저는 김천에서 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동준님 오늘 동대구역 꼭 와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대구 경북의 우리 태극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태극기 집회가 있는 날이죠. 뭐 서울뿐만 아니라 등등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동대구역 광장에서 제5차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겸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 동상 세우고 자유대한민국 바로 세우자를 소리 높여서 외치는 그런 서명과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태극기 집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동대구역 광장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1차, 2차 집회에는 뭐 그래도 약 한 100여 분 가량이 오셔서 동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3차, 4차 집회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지역, 뭐 서울 청와대 쪽으로 많이들 가셨는지, 아니면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기 운동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구에 있는
우리 태극 애국 동지 여러분들, 특히 2년 반 동안 대구 반월당 동아백화점 앞에서 태극기 집회 주말마다 동참을 해주셨던 분들 다들 어디 가셨는지, 이제는 대구는 포기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서울 집회로 다 몰려가시는지, 그분들이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에 나타나질 않네요. 이제 대구는 버렸나 봅니다. 그토록 대구에서부터 정치인을 배제하고 순수한 우리 민초들로 구성된, 그리고 이어져 온 반월당 태극기 집회가, 대구 태극기 집회가 이제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동참을 하셨던 2년 반 동안 대구 동아백화점 앞 태극기 집회에 동참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대구는 중요하지 않고 자유우파의 성지 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많은 서울로 애써 돈 경비 들여서 시간 할애해서 서울역 집회 또는 광화문 집회에 몰려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청와대를 에워싸고 문재인을 끌어내는 게 급선무인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대구 반월당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동안 서울 집회가 중요하지 않아서 대구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신 겁니까? 아무튼 뭐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개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뭐 활동하시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년 반) 동안 대구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다 또 서울 집회에 참석하시는 건 아닙니다. 뭐 돈 들여가지고 3만원 주고 15시간을 할애해서 서울 집회에 참석하시고 오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구에 계시면서 대구 집회에도 참석 안 하시고 서울 집회에도 가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5차 오늘 태극기 집회를 맞이하는 날입니다만은 아직까지 동대구역 대구 반월당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동대구역에서 태극기 집회를 한다는 것을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가 아직 부족해서 뭐 그러려니 뭐 생각은 또 합니다. 그런데 아시면서도 서울에 가지 않으시면서도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2년 반 동안 반월당 동아백화점 앞에서 태극기 집회가 개최돼 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최초에 대구에서 집회를 하자고 정치인을 배제하고 순수한 우리 민초들이 힘을 모아서 자유우파의 성지 대구를 지키자고 외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집회가 대구 반월당 태극기 집회였습니다. 자, 지금은 또다시 반월당 태극기 집회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유우파 대통합 그리고 그 중심에 박정희 대통령님을 박정희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유우파가 대통합하자는 그런 취지로 동상세우기 운동을 병행해서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 1차부터 4차까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대구 태극 애국동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동지님들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오고 말고는 자유니까. 아무튼 오늘도 대구의 태극 동지들, 그동안 반월당 동아백화점 앞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셨던 태극 동지들이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를 외면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뭐 한 명이 오시든 두 명이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예,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온 대로.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 취지에 맞게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기,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한편으로는 그 마이크병, 그러니까 연설을 하는데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하는데 마이크병 걸린 사람들이 안 와서 좋긴 좋습니다. 자, 앞으로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가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없이 계속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건 한 일주일가량 김천에서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입원을 하셨고, 그래서 병원에 자주 이제 제가 머물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상시에 TV를 거의 보지 않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병원에 있으니까 공중파라든가 종편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TV에서 대구 방송 지방 본권을 홍보하는 홍보 광고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광고 주는 뭐 대구 광역시로 돼 있던데, 대구 광역시 그리고 경북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따로 이제 광고 CF를 만들어서 주구장창 지역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지방 분권을 미화하고 하는데, 그렇게 저도 이 지방 TV 사업하면서 많이 내봤습니다. 돈, 물론 뭐 중앙방송에서 하는 광고료보다는 뭐 지역 방송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방송 광고라는 게 뭐 하루에 한 번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차례, 또 광고 시간대별로 골든타임, 황금 시간대에 하루에 수십 차례 주구장창 한 달 내내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엄청납니다. 그게 여러분 다 어디서 나옵니까? 대구 시민들 혈세, 세금으로 지방 분권을 하겠다고 홍보를 한다고 피 같은 세금을 쳐들이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김영삼이가 만든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결국에는 지방 분권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100% 아니 200%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 지금 대구시장이 누굽니까? 권영진이 아닙니까? 권영진이 지난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서거 40주기 추도식 행사장에서 제가 인터뷰를 시도를 했다가 보기 좋게 퇴짜를 놓은 대구시장 권영진이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주구장창 그렇게 대구 시민들 혈세를 물 써듯이 펑펑 써대면서 홍보를 해적이고 있는 지방 분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지방의회, 의원, 또 지방 각 시도단체장들이 민선으로 뽑히고 재선 3선까지 허용을 하면서 그들이 과연 우리나라 각 지역 시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습니까? 그들은 재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들을 이용해서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그 수하들에게 온갖 혜택과 이익을 도모하고 그렇게 해서 재선 3선을 하면서 결국은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지방재정은 안 그래도 취약한 지방시도단체가 경제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그런 시도단체가 결국에는 적자 재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선심성 예산 편성을 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물 써듯이 펑펑 써대고 있는 게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로 진짜 재정 자립도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예산을 펑펑 써대면서 적자 재정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제의 폐해를 우리가 지금 몸소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방분권, 이제는 모든 어서오세요. 4,000원입니다. 중앙정권의 중앙집권제 하에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달라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중앙집권 하에서의 그 권력을 이용을 받아서 하나의 대한민국 속에 또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이 지방분권,
앞으로 이 지방 분권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망하는 것은 뭐 눈에 보듯 뻔한 사태가 아닌가. 이제 지방 분권이 본격화하게 됐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참 골 때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 같은 데서 만약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목헌하고 뭐 수교를 한다든지 뭐 북견놈들하고 별 짓을 다 해도 중앙정부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제멋대로 그 권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방 분권을 하려면은 첫째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지방 분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과연 몇 곳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실제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몇몇 곳이 안 됩니다. 몇몇이. 그런데도 권력을 분점을 해서 지방 분권을 한다는 자체가 난센스 아니겠습니까? 돈도 없이 권력만 탐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방 분권을 밀어붙이는 이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과 거기에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 각 시도 단체 또는 단체장들, 이것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방 분권은 대한민국 진짜 완전히 말아먹겠다는 대한민국 파괴 세력들의 저는 책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방 분권 막아야 됩니다. 지방 분권도 막아야 되지만은 그에 앞서서 지방자치제도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 분권을 하자고 떠드는 놈들 중에는 이 종북주사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작자들이 지방 분권을 하자고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이 방송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지방 분권에 대해서 또 지방자치제의 폐해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방 분권의 폐해,
왜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되는지 특별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방 분권도 결사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파괴 세력 중에 암약하는 내각제 세력은 좌파만 있는 게 아니죠. 위장 우파놈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 바로 파괴 세력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해서 북계 김정은이 아가리에다가 넘겨주자는 천하차는 이 대한민국 파괴 세력, 좌우 이 정치 세력들, 대한민국 파괴 세력, 더 나아가서는 중공 짱깨들한테 대한민국을 쪼개서 분리해서 넘겨주려는 크나큰 흉계가 숨겨져 있다는 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하루빨리 인식하고 지방 분권 결사 반대 하는데도 앞장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지방자치제에 이어서 지방 분권까지 가면은 정말 대한민국 망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방 분권 되면은 이 빨갱이들 손에 김정은이한테 대한민국을 넘겨주기 전에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방자치제로 망치고 지방분권으로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지방자치제의 폐해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폐지돼야 되는 상황과 이유, 그리고 지방분권 반드시 결사 반대 결사 저지해야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극 애국 동지 여러분들, 오늘 잠시 후 오후 2시에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 많이들 참석하셔서 자유우파의 대통합의 그 중심 정신으로 우리가 받들어 모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박정희 정신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고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런 태극기 집회, 제5차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과 성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은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 동대구역 광장에 반드시 우리 민족의 영웅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